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과 함께합니다.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맹활약 하고 있는 거 맞긴 한데 왜 매번 들을 때마다 웃기죠? 제 성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도 좀 많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특이한 성이니까 진짜 많이 없고. 아니,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맹꽁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도 소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니 오늘 이거는 뭐 원고 없는 얘기지만 안개 진짜 많이 꼈다고. 맞아요. 이 문자가 오늘 사실 제일 많이 왔어. 오늘 안개 많이 꼈어요? 많이 낀 거예요. 네. 제가 아파트 22층에 살거든요. 네. 아, 예. 근데 22층에 살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창문부터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름 속으로 오늘 가시는 거예요. 서해대교 건너시는 분은 맞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물어봐요. 엄마 구름 속은 구름이래요. 어떠냐? 안개 속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보이는 안개는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온이 낮거나 수분이 많을 때.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두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에는 밤이 되면은 지구에서 오히려 뺏기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낮게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에는 바람 없이 잔잔하게 되면은 좀 안개, 구름 네. 만들어지는 조건 네, 이 형성이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서쪽 지역이 특히 그 안개가 심하거든요. 그쪽에는 계속 따뜻한 서해 바다에서 수분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그치. 딱 그 두 조건이 만족해서 오늘 낮에도 조금 계속해서 안개 남아 있으니까요. 좀 각별히 좀 해안가나 호수 주변 네. 가시는 분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그 화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에는 밤에 안개 껴도 낮에는 다시 햇빛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 네, 이제 네. 안개가 다시 사라지고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아시네요. 같아요. 좀 몰랐어요. 좋아하셔요. 아니 근데 맨날 우리 소영 씨 올 때마다 우리가 날씨 왜 이래요 할 텐데 아니 그 폭설 대설특보 강원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었어요? 5월달에? 근데 5월에 한 3, 4년 전이었나 그때 서울에도 약간 한방눈처럼 내렸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내릴 때는 한방눈 수준이었는데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까 지면에 그냥 고스란히 녹는 약간 이렇게 슬러시 같은 느낌의 눈, 네, 그런 눈이었는데 5월에 특히 이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가다 종종 내리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좀 폭설이 내렸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에요. 네. 그래서 2020년 5월 19일 날 대설특보가 내려진 이후에 가장 늦게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그럼 가장 근래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거는 2021년 5월 1일 정도. 네, 그때도 내려졌었어요. 네. 날짜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숫자하고 늘 싸웁니다. 숫자. 워낙 많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얼마나 내렸냐면요. 예. 한 40cm 이상 내린 데가 있어요. 강원도 중청 대피소는 40cm 이상 내렸고 소청 대피소는 22cm. 그리고 향로봉은 14.9cm. 소수점까지. 아니 이 지금 우리 네. 그 기상 칼럼니스트께서 네. 이거 원고를 보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다 입력이 되시는 거. 제가 맞아요. 적고 왔는데 어디 뭘 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때 대설특보의 기준 자체가 24시간 이내에 5cm 이상의 눈이 내릴 때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40cm 이상 정도면은 대설 경보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특히 산간 같은 경우 30cm 이상 내리면 대설 경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층에 영하 한 25도에서 영하 30도 정도의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봄에 내려올 정도의 찬 공기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기후 위기에 이거 전조 현상이다. 뭐 지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여튼 정상은 아닌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그렇기는 해요. 이렇게 모두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날씨를 다 설명하면은 기후 위기 뭐 아니면은 기후 변화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나타나는 상황들을 갖고 모두 다 기후 변화라고 그런가요? 하기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양극화인 거죠. 날씨의 양극화. 그러니까 뭐 홍수, 가뭄, 폭설, 뭐 폭우 이런 수준으로 중간 날씨가 없어지고 있는 거는 기후 변화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후 변화인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맘때 막 영하 25도, 영하 30도 기온이 그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도 좀 이례적인 거라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이제 대기의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 제가 7시부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도 덥다라는 얘기, 막 초여름 얘기, 뭐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가 듣고 왔죠. 여름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맞아. 많은 분들이 오늘 낮에 그럼 에어컨 틀어야지. 어. 저는 오늘 이 라디오 부스에 좀 에어컨 틀어져 있으면은 좀 약간 혼내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잘 껐다 우리 좀 잘 껐잖아. 네. 아니 그 넥타이를 풀으시고 그 스카프를 풀으시면은 시원할 것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우면 에어컨 정수하거든요. 견딜만 해요. 네. 옛날에 에어컨 없어도 다 삼복더위 있었고 아, 옛날 그건 기록을 그렇지.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나타나는 더위들이 옛날에도 나타나긴 났었어요. 근데 그게 막 일상이 되진 않았던 것 뿐인 거죠. 맞아. 근데 요즘 사람들이 조금만 덥다라고 하면은 옷을 벗으면 되는 건데 에어컨 틀고 조금만 춥다라고 하면 시원한 복장에 히터 틀고 제가 히터 틀 덥다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아직 집은 안 예, 틀었어요. 저희도 이제 한여름에는 좀 반바지 입고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넥타이도 풀고. 그래서 예. 이제 절대 그 아직까지는 여름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에어컨 틀지 마셔야 이렇게 5월에 눈 내리고 막 이런 날씨 안 나타납니다. 맞아. 네. 영향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비가 아니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겨울이 아닌 시점에서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기후 변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병원 갔을 때 어디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야. 신경성이야 이거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비슷하네요. 맞아요. 맞아. 아니 문자로 요거 주셨어요. 3769번님이 한여름에 우박이 오는 것도 기후 이상인 건가요? 한여름에 우박? 뭐 그 일단 우박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바람은 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은 불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날씨가 이동을 하게 되면 공기가 이동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연직적으로 뭔가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간의 움직임이 생기는 건데 위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상층에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에 눈도 내린 곳도 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고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우박 예보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층에 워낙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는 데다가 하층에는 계속해서 따뜻하고 더운 공기가 막 늘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은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가라앉으려고 해요. 왜 우리 에어컨을 다 위에 트는 이유가 맞아. 위에 공기가 차가우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죠. 맞아. 그러면은 여기 밑에 쌓여있던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도 올라가요. 그럼 다시 에어컨 바람이 순환이 차가워 되는 순환되고 겨울에는 우리 온돌 과학적이잖아요. 바닥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야지 그 방바닥 근처에 있던 공기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맞네. 얘가 또 다시 내려와요. 따뜻한 건 아래에 있고 차가운 그래서 건 위에 온돌하고 있네요. 에어컨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온돌과 에어컨이 두 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아. 그럼 위에선 떨어지고 밑에선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특히 우박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만들어지면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떨어지기도 전에 또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상승하면 또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얘가 또 얼죠. 또 떨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단단하게 굳어서 우박의 형태로 이제 나중엔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설명 참 잘하세요. 역시 들을 때마다. 날씨 예. 여왕 명언입니다라고 우리 채팅창에 날씨 여왕으로 임명했어요, 서영 씨를. 여왕이 근데 요정 이런 제가 제주도에서도 방송을 전화 연결하는데 네. 자꾸 날씨 요정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근데 되게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왕 어때요? 날씨 퀸. 여왕이요? 여왕이면 우아해야 되는데. 아, 오늘 좀 충분히 우아하십니다. 우아해. 의상이요. 예. 우아한 우리 소영 씨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OBS 라디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 그 두바이에서 난 소식이잖아요. 비가 1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내린 거. 이거 와. 한 지난달 있었던 일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지난달 예. 4월 달이죠. 저는 또 제 친동생이 그 두바이 옆에 저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살아요?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나 진짜 정말 무서워 이런 말 해도 되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도 휴교령이 떨어지고 예. 그래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특히 두바이는 비가 한번 내리면은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분대요.
바람이.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그때 무서웠다라는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양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때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뭐 인천공항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주요 그 국제공항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허브공항들. 근데 두바이 공항이 그때 활주로가 물에 잠겨가지고 일시 중단이 됐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거의 도시 자체가 마비가 됐는데 양을 들이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100mm가 안팎 됐어요. 정도 되는. 80mm. 우리나라로 맞아요. 치면.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는 1년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100mm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 갔다가 우리 1시간 만에 이 비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집중호우라고 함은 네. 기대 웃음으로 그 최진만 기자님의 미소가 말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미소가 부담스러워. 네. 한 30mm 이상의 비가 1시간만 내리더라도 집중호우라고 해요. 그리고 연강 수량이 우리나라의 10%만 내려도 우리나라 집중호우고요. 네. 하루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도 집중호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내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이 정도 비 내려도 감당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극한의 호우 상태가 되면 될수록 도시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예. 방제 성능을 높이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 재작년에 그 서울 특히 이제 기상청 옆에 그 이제 대방동이었을 거예요. 네. 예, 그 신림 대방 이쪽 근처에서 1시간에 14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반지하에서 인명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 네, 그때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뭐 반지하 다 전수조사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고 기상청에 계셨던 예보관님은 우리 옆집도 우리가 예보를 못했구나라고 해서 베테랑 예보관들이 사직서까지 내는 그렇구나. 그런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도 네. 사실 이렇게 도시 기반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두바이는 워낙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서라도 비를 좀 내리게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비가 내렸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태풍급의 그 저기압이 3개가 같이 몰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압 배치만 봐도 이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네. 도시 자체가 100mm의 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욕조에 그 바닥에 물 빠지는 배수구에 뭐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닫고선 당연히 물을 채우면 욕조는 차겠죠. 예. 근데 얘를 그 꼭지를 채우지 않고도 물을 틀어도 네. 일정 수준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우리가 콱콱콱 틀어놓는 물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밑빠진 두기여도 쌓이거나 넘칠 수가 있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리는 비의 양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배수의 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피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맞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우리랑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워낙 비가 안 내리는 곳이긴 하니까. 그래서 피해가 우리나라도 있고. 일부의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침수 그 상습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 통해서 예전에 좀 들었었는데 정말 노후화된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때 그 기반이 됐던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럼 그 당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내려야 될 비의 강수량이 한 20mm 정도 수준 안에서의 배수 그 시 기반이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제 성능들을 지금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인공강우 실험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당시는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말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긴 그래서 있는 전문가들은 거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역시도 인공강우 실험들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가뭄 지금이야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비가 와야 될 때 안 올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가 지금은 이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대국민적으로 이슈가 됐던 해가 2019년이에요. 그때 아마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초반에 연초쯤에 저도 그때 인공강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뭐가 이슈였냐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 방법은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네. 그때 이제 국외라고 하면 이제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자꾸 유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인위적으로라도 얘를 좀 어떻게 없애보자. 아,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아니면은 결국에는 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3년 동안 우리나라에 한 서울 면적의 한 1.5배 정도 되는 양의 그 정도의 그 비를 뿌리기는 하는 실험에 성공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총 내린 양의 강수량이 시간당 5mm 이상의 비를 뿌리기는 현대 그 인공강우 과학적으로는 그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와, 야외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형성이 돼야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의 그 물방울들을 모이게 하는 건데 구름을 뭐 만들어서. 요오드와 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을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다니면서 뿌려줘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구름 안에 일종의 이제 구름의 씨앗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뿌려주면은 얘네 주변으로 물방울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어떤 이제 간단한 그런 원리를 통해서 비를 뿌리게 만드는데 네. 미세먼지를 저감할 정도의 비라고 하면은 시간당 10mm. 이제 좀 학습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우산 없으면 진짜 홀딱 젖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의 비가 현대 과학으로 뿌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은 시간당 5mm. 비 없어도 나 좀 뭐로 가방으로 네. 덮고 나 좀 지하철역까지 뛰어갈래라고 할 정도의 비만 내려도 야 이거 대박이다. 우리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의 난 비인데 처음 들었어. 예, 그런 비인데 두바이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달할 비구름을 현대과학에서 인공강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무슨 상 줘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예. 현대로도 그럴 수는 없다. 아니, 처음 들어봤어.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반대로 그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는 경우 예전에 뭐 올림픽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비가 오면은 행사가 망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인공적으로 비를 안 오게끔 뭐 막았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그 케이스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비를 뿌리게 만드는 거죠. 먼저. 다 내리게. 먼저 뿌리게 내려서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때 굉장히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날씨를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네. 그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치, 뭔가 자연의 순리를 좀 거스르는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근데 또 재난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위험해. 그 양날의 칼은 존재하기 마련이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구나. 그렇죠. 어머, 전 이거 반대하시나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찬성하시나요? 네. 어린이들 뭐 소풍 가는 날은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잖아요. 학교마다 다 예. 다르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프로야구 맨날 열리는데 어떡해. 뭐 한국 시리즈 뭐 그래서 요때는 안 그런 하고. 것들이 만약에 일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무섭다. 맞아요. 무서울 수 좀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이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여름 더울 거다라는 얘기 많았어요. 어때요? 올여름?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계속 덥죠. 이거는 꼭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이 지구의 상태를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것만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는 그런 기사들이 더 이상은 무섭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은 새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우리나라 기온 자체도 연평균 기온도 좀 오르고 계속 기록의 기록을 거듭하고 있는데 좀 올해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상황이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지난해에 5월이 시작된 엘니뇨,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근데 물론 엘니뇨나 라니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의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도 그냥 자연 현상이기는 하는데 네. 과거에 나타났던 강도보다 너무나도 세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한 5월, 6월까지만 지속되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잦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장 지배적인 기단이 이제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 네. 덥고 습한 그런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느냐가 결국에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라 이제 폭염을 전망하는 그 기초 근거가 되는데요. 네. 일단 기상청은 매월 23일
3일날 이런 장기 전망을 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내일 기상청이 구체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네. 아마 내일 올해 여름 날씨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자체가 올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좀 너무 많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바다로부터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비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비의 형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의 양은 많을 수 있지만 골고루 내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얘네들이 맞아. 때린 데만 또 때리는. 맞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뭐냐면 맞아. 그 장마철 강수량이 800mm가 넘었거든요. 원래 한 300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3, 4일 동안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게 평균 강수량이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더위가 오더라도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땀이 잘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은 이제 땀이 말라줘야 우리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열을 빼앗아가요. 그렇죠. 기화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덥더라도 그렇게 견디지 못한 더위는 아니에요. 30도 네. 넘어도. 네. 근데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까지 높아버리면 이 땀이 날아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에 열이 있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있으면 열을 가둬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왜 밤에 열대야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맞아.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습기로 인해서 열이 식혀지지 않아서 밤에도 더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올 여름에는 극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보를 불신하시지 마시고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하자라는 마음. 으로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왜 저한테 그건 안 물어보세요? 어떤 거요? 어떤 소리 듣고 싶나요? 저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소리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전에 그 해외에 연결하셨던 특파원 그분처럼 막 새소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돈 나오는 소리. 저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싫은 소리가 있더라고요. 뭐요? 좀 쉬어. 역시. 저한테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럼 워커홀릭. 반대 말은 너 이래 라고 하는 걸 내가 과연 좋을까? 근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만 해. 네, 오늘처럼만 해 라는 말을 지금처럼만 해. 한 번만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네,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맹서영 컬럼니스트 날씨 여왕으로 앞으로 저희는 그거 닉네임을 바꾸겠습니다. 맹서영 컬럼니스트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